올해 섬진강 제첩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섬진강 유량 감소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섬진강댐 방류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만나는 데스크 인터뷰 시간. 오늘은 순천시장 무소속 양효석 예비후보를 만나 양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약을 토대로 유권자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흥 녹동항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이 대체 투입됩니다. 6,000톤급 아리온 제주호는 내일부터 취항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섬진강의 대표 특산물인 제첩 수확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유량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인데 어민들은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중하류 지역의 특산물인 제첩. 본격적인 채집철에 접어들었지만 이곳 어민들은 울상입니다. 벌써 몇 년째 제첩 수확량이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800여 톤을 기록했던 수확량은 지난 2004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10년째 200톤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확량이 지난해의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자 어민들은 수확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봐야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작업을 포기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첩 수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섬진강 유량의 감소. 유량이 감소하자 섬진강 하구에서 바닷물이 역류해 강의 염분이 높아지고 제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여기에 올해 초 가뭄까지 겹친 데다 외래종인 세방사조개가 늘면서 제첩의 고유 터전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섬진강댐에 가둬둔 물을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녹천취수장이 광양만권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취수량을 늘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요, 유량 감소 등으로 인해가지고 제첩이 감소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수공 홍수통지소 저희 영산가능성 세계기관에서 원인도 좀 파악하고 그런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의 유량 감소가 전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양효석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 후보와 비교해봤을 때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 양효석 후보는 24년 회계사로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근로자,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1조 2천억이 넘는 막대한 순천시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후보입니다. 순천시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산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릴 준비된 공정한 후보입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네. 보시기에 순천시의 주요 현안하고요, 발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에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들, 외국인 학교, 의료센터, 유통산업, 양효석 후보가 분양 당시 처음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계시가 통합된다면 신대지구를 그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효석 후보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이뤄서 과거의 전성기를 사람들이 찾는 원도심의 모습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공정하게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여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청사 양효석 후보가 만들겠습니다. 원도심화 되어가는 연양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서면, 나강, 별량, 송강 등 과거 승주군에 속해 있던 읍면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산 늘리겠습니다. 진정 순천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민 후보로 나오기 위해 탈당했던 주장과 달리 이 기존에 소속돼 있던 정당의 지지율 고전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권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양효석 후보 무소속 출마는 순천 시민들이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당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입니다. 양효석은 기존 정치 세력과 손잡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음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주인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진정한 순천의 주인이 되도록 양효석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토대로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장서궁 예비후보는 입시제도 개혁과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인성 예비후보도 도서 벽지 학생들의 진로체험 확대를 위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석규 예비후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감 신문고의 활용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도민청원제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권리당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지역 권리당원 명단이 경선 전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 녹취록 등을 확보한 뒤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해당 위원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선관위와 협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위원회는 권리당원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단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바로 선 세월호의 자연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예상대로 곳곳이 찢기고 부식되는 등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대형 충돌의 흔적은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자국들도 확인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로 선 세월호 선수 갑판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끊겨 있습니다. 파도를 막아주는 울타리인 불워크로 지난 2016년 3월 인양에 방해된다며 12m 이상이 잘려나갔습니다. 수중에서 건져낸 울타리를 살펴보니 두터운 철판이 바깥에서 안으로 휘어있는 모양. 침몰 당시 떨어지는 컨테이너에 영향을 받았다면 반대로 굽었어야 하지만 배 바깥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절단물에서도 외력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저 세월호만 가지고 외력설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월호는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외력설의 증거로 꼽히고 있는 스테빌라이저 등 인양 당시 잘려나간 주요 구조물들은 세월호 옆에 보관돼 있습니다. 드러난 좌현에 갈라지고 깨진 외판은 물론 우현과 뱃머리에서도 확인되는 긁힌 자국 등 바로선 선체는 침몰 원인과 인양 과정을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 할 이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단계는 전혀 아닙니다. 세월호가 누워있던 지지대 아래에서는 슬리퍼 등 유류품 2점과 동물뼈 1점이 발견됐고 내부에서 흘러내린 기름과 펄 등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선조위는 다음 주 세월호 내부를 1차 점검한 뒤 내부 안전보강과 지지대 해체 등을 마치는 다음 달 본격적인 수색과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 녹동항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 아리온 제주호가 내일 첫 취항합니다. 아리온 제주호는 여객 정원 818명, 차량 적재 용량 300대 1회는 6,000톤급 대형 선박으로 주중에는 매일 1회 왕복, 주말에는 토요일에 고흥을 출발해 일요일에 회항할 예정입니다. 해당 선박은 남해고속 카페리 7호의 운항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대체 선박으로 투입됐습니다. 영혼환적 청년 사업가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포럼이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여수와 대구 경북 지역 청년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들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과 특강 등이 이어졌으며 사업, 창업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지역 출신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내일까지 고흥에서 펼쳐집니다. 내일 열리는 제9회 목일신 동요제와 동시대회에 앞서 열린 이번 문학포럼은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가 목일신의 삶과 문학세계란 주제로 목일신 선생의 일생을 조명하고 작품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목일신 선생은 독립운동가 목홍석 목사의 장남으로 고흥에서 태어나 아동문학가와 독립운동가, 교육자로서 파란만장한 생을 보냈습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고흥군 복내면 사양도 연도교가 오늘 착공 6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도의원과 군의원, 시공사 관계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면 와교와 복내면 사양을 잇는 사양교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사양교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391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자돼 420m의 해상 교량과 547m의 접속도로가 함께 건설됐습니다. 거문도 해풍쑥 육성 사업이 2년 연속 우수 향토 산업에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 평가에서 거문도 해풍쑥 실용화 및 힐링 체험이 우수 등급에 선정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풍쑥 육성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모두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계곡과 하천에 어린 은어 14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광양시는 수산자원 조성과 친환경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백운산 계곡과 지역 하천에 어린 은어 14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광양시는 어린 은어 외에도 잉어와 붕어, 뱀장어, 자라 등 다양한 품종을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협이 전복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전복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협 중앙회는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민들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수협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복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